내 아이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 그쵸. 무조건. 네네,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 한정돼 있는 에너지를 써서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다 시켜버리면 이 에너지를 넘어가 버리겠죠. 근데 그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학원에서 1시간의 수업을 들었다. 그럼 집에서는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적어도 30분. 30분? 네, 30분 정도는 학원에서 배웠던 개념, 네. 그다음에 학원에서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렵게 느껴졌던 거, 그런 것들을 돌아와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수능 만점 받은 네. 그 고등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를 보니까 학교에서 설명 듣고 학원에서 설명 듣고 자더라. 수학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네. 진짜 중요한 시간은 복습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실력이 쌓아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엄마는 가르쳐줄 시간은 없기 때문에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훌륭하시죠. 네.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나 학원에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집에 와서 피곤하지만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인 거고 그렇게 할 때 걔네들은 잘하니까 혼자서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봐라. 너가 학원에서 배운 개념을 설명을 해봐라. 그 다음에 너가 학원에서 틀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봐라. 네, 그런 시간을 옆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더 해볼만 하겠죠. 그럼 만약에 아이가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틀렸다. 그럼 바로 짚어줘야 될까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좋긴 한데, 아, 네, 그죠. 대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풀이 과정을 자기가 직접 읽어보면 돼요. 네, 틀렸잖아요. 틀렸을 때 이게 왜 틀렸는지를 학원에선 선생님이 또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그냥 들으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 풀이 과정을 읽는다는 것도 결국은 누가 나를 이해시켜주는 게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계속 아이가 틀려도 계속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네.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네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학원을 안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제 아이도 결국은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네. 학원을 끌고 가느냐, 네. 학원을 끌려가느냐, 네, 그 차이가 있어요. 학원에 끌려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학원 가서 개념도 누가 나를 이해를 시켜주고 문제 푸는 방법도 누가 나를 이해를 시켜주고 자요. 네, 이게 이제 학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60점대가 나오는 아이들인 거고 학원을 끌고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학원 갔다 와서 졸려도 30분 정도는 내 걸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갖고 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원 갔다 왔을 때 다시 펼치는 거예요. 개념 부분을 다시 자기가 읽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읽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틀린 문제 부분을 자기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틀리면은 풀이 과정을 내가 다시 직접 읽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읽고 이해하고 내가 읽고 이해하고 내가 읽고 이해하는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갖는 아이들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실력이 딱 쌓여 있잖아요. 그럼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의 설명을 듣더라도 내 걸로 더 잘 소화를 하겠죠. 네네. 그렇죠.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엄마만의 교재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방식을 적용을 하려면 학원에서 배웠던 그 교재로 진행을 하면 더 좋은 걸까요? 학원에서 교재 선택을 잘 했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그 학원에서 진행하는 교재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하나 더 네네네. 그걸로 추가 진행을 하는 거는 좋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중이 아이. 네,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할 때 무조건 과외를 한 게 아니라 과외는 계속 받으면서 그 과외 선생님하고 어떤 교재를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교재하고 비슷한 난이도의 교재를 제가 하나 더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건 생각 못했던 방법이라서 되게 편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진행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까 초등맘, 중등맘이 실수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큰 시행착오 네네. 중에 두 번째 시행착오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네, 이 시행착오는 초등 시기에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교육 정보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쉽게 빨리 얻으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접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아요. 그쵸. 그쵸? 네, 다 의미가 있고 다 우리의 그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나, 네, 그쵸? 네. 근데 다 하면요. 돈도 다 놓치는 많이 겁니다. 시간도,
네, 그렇죠. 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내 아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 아이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 그쵸. 무조건. 네네.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 한정돼 있는 에너지를 써서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다 시켜버리면 이 에너지를 넘어가 버리겠죠. 근데 그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좋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한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요? 네네. 네. 어떤 우선순위죠? 그 초등 시기에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네. 자, 우리나라의 주요 과목은 뭐죠? 국영수죠. 그렇죠. 네. 국영수죠. 네. 네. 일단 국영수를 잘해야 되죠. 그쵸. 네. 자, 국어 하면은 요즘 키워드는 뭐냐면 문해력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영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잘 읽고 잘 네. 쓰고 네. 그다음에 그 잘 듣고 네,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수학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부터 잡아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잡는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또 중요한 건 국어입니다. 문해력. 국어가 제일 중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면 국어 과목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해력. 문해력. 네네. 그 문해력이 한 3, 4년 전에 그 교육방송에서 이제 특집 방송하면서 네. 또 그게 이슈가 됐어요. 네, 이슈가 맞아요. 됐고, 우리 때 비해서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제일 먼저 짚은 게 문해력이죠. 네. 왜냐하면 문해력은 국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과목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장, 그럼요. 당장 수학 문장제 문제. 그쵸. 네, 네. 문장제 문제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장제 문제는 네. 10명 중에 9명이 틀려요. 어, 한 명밖에 못 풀어요. 자, 그럼 얘네, 그리고 틀린 10명 중에 9명 중에 5명은 문제를 못 읽어서 틀려요. 아예 읽어도 이해 문제 못하는- 자체를, 네네, 읽었는데 이게 뭐, 한글이거든요. 네. 네,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게 우리 때하고 또 달라진 점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네. 그 다음에 뭐 논술형 문제, 이런 것들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문장제 문제고, 그럼 일단 문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수학에도 문해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국어랑 영어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독해. 네. 네, 바로 직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최고로 중요한 거는 문해력. 그러면은 네. 한 시간에 공부한다고 치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국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네. 시기, 네. 제가 시기별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어, 자, 문해력을 가장 1순위에 놓고 네. 문해력을 끌어올리는데 거의 올인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입니다. 네, 요 시기, 요 시기고 그 다음에 주요 과목이 국영수였죠. 네. 두 번째가 영어였죠. 네. 자, 문해력보다 더 영어에 올인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3, 4, 5학년 요 시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 수학. 네. 수학 문해력보다도 네. 영어보다도 수학에 더 올인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아, 네, 요렇게 시기별로 1순위가 달라져요. 네. 네. 근데 어쨌든 1순위는 있다는 거고 네. 시기별로 1순위가 달라진다는 거고 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시기에 1순위부터 최대한 탄탄하게 훈련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예를 들면은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의 1순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문해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문해력을 기르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요 시기에 결국 독서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많이 읽어야 돼요. 네. 네. 근데 많이 읽는데 교과서 읽으라고 하면 아이가 안 읽죠. 네. 네. 보통 이런 질문 돼요. 신문 잡지 보면 좋지 않나요? 네네. 아, 좋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신문 잡지 볼까요? 안 보죠. 그렇잖아요. 절대 안 네, 네, 네. 그럼 아이 입장에서 뭐가 제일 읽기 만만할까요? 동화책? 그렇죠. 이야기? 네. 그렇죠. 책입니다. 책. 그러니까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독서에 몰빵, 네. 독서에 올인 해야 되는 시기. 왜? 그 시기 1순위가 문해력이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 하루 중에 독서 시간이 가장 많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얘기냐? 그 시기에 마케팅에 당해서 네네네. 이 수학도 좋다고 하고 저 수학도 좋다고 해가지고 사고력 수학하고 네. 연산 수학하고 다음에 내신 수학하고 인도 네. 수학하고 창의 수학하고 교구 수학하는 순간 뭐가 밀립니까? 문해력이 밀리는 거죠. 네. 네. 문해력을 못 잡고 네. 수학만 주구장창했어요. 일단 그런 부모님들은 일단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고요. 위로를. 저는 위로를 좀 해드려요. 네. 네네.